오늘 오전에 그 신문 지면에 나왔던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취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아니고요. 예. 윤중천 씨의 압수수색, 윤중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다이어리에서 예, 이름이 나왔다. 뭐 확보된 자료 중에 하나에서 이름이 나왔고, 윤중천 씨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네, 맞습니다. 윤석열 현재 총장도 내가 수차례 그 별장에 불러서 접대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답니까? 네,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내장 취재 기자는 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이 3명 이상, 3명이 아니고 제가 좀 팩트를 확인하겠습니다.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면서 이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을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장이에요.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장도 결국은 두 분 말 진단처럼 오래지 않아서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는 그래서 거잖아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방송된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지만은 기자는 아까 우리 저 김평론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후속 기사를 쓰면 돼요. 팩트에 기반한. 그럼요. 근데 후속 기사를 쓰지 않고 아직은 방송에 오늘 나가서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중에 자 그러면 자기가 확인한 거로는 적어도 오늘 정도에 방송 나가서 얘기를 하면 네. 이건 다이어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다 저 메모에 뭐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흐리면서 자 그럼 접대를 받았다고 저 그 윤중천 씨가 진술을 했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식으로 다 부인을 했고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런 건 없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이를테면 아느냐 그 얘기가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난 모른다. 면식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어쨌건 지금 그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정도 아침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게 맞지. 왜 기자가 말을 합니까 나와서? 근데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기자는 한겨레 소속으로서 그러니까 취재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결과물은 사실은 자기 본지에 자기가 소속되는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하는 게 기자의 그 도리를 떠나서 의무죠. 다만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미 보도된 내용 범위 안에서 확인은 하는 것은 기자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한겨레 신문이나 한겨레 20일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방송 가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사내에서 뭐라고 예, 얘기를 맞아요. 듣겠어요? 맞는데 그 핵심 팩트에 대해서 나는 요거를 어디서 확인했다는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다이어리냐 아무튼 뭐냐. 요거 근데 좀 지켜보자고요. 그거를 자신이 없으니까 흐리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보도하는지 저도 지켜보겠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저도 경험해본 입장에서 이 기사의 어떤 완결성이나 그런 모든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 때 매우 무리한 기사다. 제가 부적절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예요. 그 당시 이제 수사단장을 했었던 요한섭 그 단장은 지금 현재 대구지검장이고요. 오늘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지금 대구에서 대구지검을 대상으로 해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나오게 되면 전해드리겠고요. 이 검찰이 이 김 전 차관 사건 동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에 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 의원이 바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이죠.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별장 접대 관련 자료에는 윤 총장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국감에서 이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요거부터요. 지금 근데 그 자료가 여러 개가 있다면은 갖고 있는 거에는 없지만 또 다른 자료에는 어떨지 그건 지금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박지원 의원은 참 결정적인 장면에서 항상 그 등장을 나옵니다. 하시는 그런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뭐 본인이 공개를 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밝힌 건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고 그런데 지금 한겨레 보도는 뭐냐면 수사 기록에 동영상 녹음 테이프가 아니라 전화번호부, 명함, 그다음에 다이어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됐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반박의 결정적 반박이 될 수는 없다. 왜? 다른 자료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박지원 의원이 그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뢰성 있는 중앙 언론이 해당 의혹을 쓴 것이어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 결론도 그렇습니다.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오늘 좀 있으면 대구지검에서 바로 여한섭 지검장의 답변에서 많은 부분이 드러날 수도 뭐 있지 그렇게 않겠어요?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저 사전에 이미 이제 배포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일단 그 여한섭 그 지검장은 이걸 전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당연히 뭐 자기가 수사 책임자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건 평소에 그 뭐 이 여권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라고 이제 평판이 돼 있는 우리 김어준 씨가 어쨌건 자기가 그때 같이 취재를 했는데 그 윤석열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매우 이치를 띠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 한겨레가 보도하고 나서 아마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재미난 게요. 이게 그러니까 속칭 진영으로 갈리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도의 여파나 보도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구한 억측은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억측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진보 대 보수, 여대, 야 하면서 네. 확연히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측, 뭐 그냥 억측이라고 하지 말죠. 추측이 갈리는 게 아니라 마구 지금 얽혀 있다. 예. 얽혀 있다.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예단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방증일 수도 아니요,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재미난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이요. 네. 그 대검이 이제 즉시 반박하는 글에서 그 지난 7월 검찰총장 취임한 윤 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데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이래서 대검에서 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거론을 했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논리- 여기서 청와대 반응이 나온다면 네네. 이 부분도 좀 청와대가 반응을 보일 나오지 수가 않을까요? 없죠. 아, 왜냐하면 안 이 나올까요? 아니 우선 지금 이거 자체가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이 한강에서 사금 찾기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미 자 이제 그 정도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기사에는 뭐 그걸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검찰이 아무거나 다 수사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길 가는 미친 사람 예를 든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증언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를테면 윤석 이름이 나오니까 민감하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이게 지금 당신 이름이 뭐 좋아요. 다이어리 나올 수도 있고 명함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 물어봤더니 난 사실 잘 모른다. 면식도 없다 서로. 하면 그걸 어떻게 더 조사하겠어요? 이거 덮었다는 자체가 매우 큰 예단을 가진 무리한 기사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걸 덮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어쨌든 그것도 최종적 검증 책임이 있는 한 아무리 수사 상황에서 밝히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청와대야말로 지금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 그 대검 차원에서 왜 그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을까? 수사단의 수사가 아니라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뭐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팩트는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현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전부였다라는 것을 어떤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 관련해서 오히려 이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년 말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말에 활동을 하면서 1차 수사 때의 수사 기록을 뒤졌다. 이게 한겨레 보도인데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1차 수사가 2013년에 이루어지잖아요. 2013년에 네. 이루어진 게 수사 기록이 넘어와서 이제 뒤졌다라는 것이니까 그 5년이 지나도록 보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윤중천 씨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 또 뭐가 있는지 현재 여기서 알 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보관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까 얘기했던 보고서와 관련해서 여한섭 지검장이 아까 그 중앙일보 인터뷰 일문일답을 보니까 보고서 갖고 있냐 기자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뭐 그걸 갖고 있을 이유는 없고 조직이
보관되고 있는 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도 확인되길 알겠습니다. 바래요. 예. 근데 예. 요것만 제가 보태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이게 진영 논리의 진보 보수 대결의 그 양상으로 가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한 거는 뭐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아까 제 개인의 예를 굳이 들었냐면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짐으로써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나더라도 사실 그 윤석열 총장은 일반 국민의 이미지 속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깨끗이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아 뭔가 그 컴컴한 커넥션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구만. 이것이 남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민감한 시점에 그 말이에요. 해당 매체의 보도, 후속 보도가 있는지 한번 여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만 진행자로서 하나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 이제 길가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이전수 길가는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요. 이거 어떤 짧게 여쭤보기 미친 사람은요. 이 정신이 아픈 것 같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치고 싶어서 미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미친 사람도 아니, 내 아픈 얘기는 사람이 뭐냐면 정신이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근데 관용적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건 예, 알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예의 어떤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뭐 비하하는 발언처럼 아, 예. 이 미친 그럼 사람이라는 저는 뭐 표현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자기가 편하게 아무런 시중의 용어처럼. 아니 근거도 없이 뚜렷한 전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그 알기 쉬운 그 예를 부분은요. 듣는데, 제가 예, 이제 예, 예. 방송 언어상 이렇게 예. 한번 해봤고요.